안녕하십니까. 기억을 전하는 사람, 기전사. 네, 기억의 비밀, EBS 다큐 프라임, 기억력의 비밀 2탄. 슈퍼 기억력의 소유자, 과잉기억증후군이라는 신조어를 만든 질 프라이스와 또 이제 대조적으로 모든 것을 망각하는 남자, 얼굴 실인증, 사랑하는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정호영 씨를 이제 대비시키면서 인간에게 기억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기억을 관장하는 뇌를 알아봄으로써 그 최초의 질문, 그 과학적인 뇌에 대한 분석을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먼저 영화 레인맨의 주인공 김픽을 그 인터뷰한 내용을 싣고 있는데요. 그 김픽은 슈퍼 기억력의 소유자죠. 근데 이제 그 특징이 보통 사람이 3분 동안 읽을 양을 40초 만에 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 눈은 어떻게 읽느냐? 오른쪽 눈은 오른쪽 페이지를, 왼쪽 눈은 왼쪽 페이지를,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을 따로따로 읽는다는 거죠. 더 놀라운 일은 그렇게 읽었는데도 읽은 내용의 98%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 전화번호부 40여 쪽을 이름과 번호 이걸 20초 만에 외우고요. 계산기로 3분 걸리는 그 계산을 20초 만에 끝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픽은 숫자와 언어 암기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자폐증 환자, 즉 서번트 증후군 환자입니다. 이 서번트 증후군이라는 것이 이제 정신 장애를 가진 이제 사람들이 특정 부분에서 이제 경이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이제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킴픽은 지능 지수가 이제 70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숫자 언어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서번트 증후군은 숫자 언어뿐만이 아니고요. 역사, 문학, 음악 뭐 이렇게 해서 15개 분야 이런 천재성을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메가 서번트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일명 이제 백지 천재 뭐 이렇게도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킴픽은 이제 지능 지수가 이제 70이잖아요. 그런데 이 킴픽의 놀라운 기억력은 어디서 나올까? 분명히 이제 기억이니까 뇌의 기능이겠죠. 근데 이제 그 킴픽의 뇌를 이제 이렇게 이제 분석해 보면 여기 이제 사진에도 있지만 그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것을 이제 뇌량이라고 하거든요. 좌뇌하고 우뇌를 이렇게 이제 포도알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것 같이 이렇게 이제 섬유질 다발이에요. 근데 요것을 이제 뇌량이라고 하는데 이 뇌량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을 각각 독립적으로 쓸 수가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또한 이제 손해가 너무 이렇게 작고 이제 손상되어 있다. 여기 이제 사진에도 보이겠지만 여기가 이 뒤쪽이 손해거든요. 이게 사람의 운동이나 이런 거를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손해가 일반인의 여기 이제 사진에 보시면 일반인의 뇌와 손해와 그 킴픽의 손해를 보면 킴픽은 손해가 거의 없죠. 아주 미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킴픽의 뇌는 고장난 뇌를 가졌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고장난 뇌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슈퍼 기억력을 가질 수 있느냐. 근데 그거는 아직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이 고장난 뇌로다가 슈퍼 기억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답은 아직도 못 찾았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찾는 날이 오겠죠. 근데 이제 뇌와 기억력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핵심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뇌와 기억의 관계를 한 발 더 들어가서 한번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왜 기억하느냐? 살기 위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뇌를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삶은 달걀 있죠? 삶은 달걀이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뇌도 그렇게 말랑말랑. 그 말랑말랑한 뇌가 이제 물속에 잠겼다 그러면 말랑말랑한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무게가 약 1.5kg. 그리고 뇌 안에 이제 이 신경 세포들로 이제 있는데 보고 듣고 느낀 거 모든 정보를 이제 이렇게 서로 교환하면서 이제 기억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뇌 속에서 이제 어느 한 부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위들이 이제 신경세포들이 함께 작용해서
이제 이뤄내는 이제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구조를 보면 이제 뇌의 구조를 보면 이제 우리 여기를 이제 대뇌라고 하고요. 대뇌라고 하고 요 뒤쪽 부분 여기를 소뇌라고 하고요. 여기 대뇌하고 소뇌 요 중간에 이제 간뇌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요 대뇌는 또 이제 그 구분을 하면 여기 맨 겉에 부분 이제 우리 이 겉에를 여기를 이제 대뇌 피질이라고 하고요. 대뇌 피질이라고 하고 요 대뇌 피질을 요렇게 이렇게 이제 그 횡단으로 이제 자르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앞에 안에 이렇게 이제 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호도를 반을 이렇게 쪼개서 안을 보면 안에가 이제 그 하얗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백질이라고 하고요. 그 백질 쪽으로 해서 이렇게 있는 것들이 이제 변형계. 그래서 겉에 대뇌 피질, 백질, 변형계 이렇게 이제 이제 구별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이 대뇌 피질의 역할은 이제 사고를 담당하고 기억을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뇌의 정보를 이제 교환하는 거고 요 백질 안에는 그 수십억 개의 이제 뇌세포가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그 정보들을 막 그 교환하는 거예요.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치매라든지 이렇게 퇴행성 이제 뇌질환 이렇게 질환을 알면 요 백질이 이제 회백질로 이제 변화하면서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이게 이제 말랑말랑한 이런 것들이 쪼그라들고요. 안에 이제 그 변형계는 감정, 정서, 기억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데 요 변형계에 이제 뭐 편도체라든지 해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변형계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대뇌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대뇌는 좌뇌, 우뇌 그리고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으로 되어 있고요. 이 좌뇌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좌뇌는 논리적, 이성적, 수리적, 분석적 기능을 판단한다고 이제 담당한다고 하고 우뇌는 감성적, 직관적, 비언어적, 시공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그랬는데 그 최신의 인지학에서는 이런 것들이 서로 교환해 가면서 그러니까 좌뇌에서도 우뇌 역할을 하고 우뇌에서도 좌뇌 역할을 하고 서로 교환해 가면서 이렇게 한다. 근데 주된 역할은 이렇게 이제 구분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신의 인지 심리학은 이거를 역할을 옛날처럼 고정화시키지 않고 서로 교환해 가면서 고유 담당이지만 서로 역할을 같이 나누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평면적으로 한번 대뇌를 살펴보면 여기 이 앞면을 전두엽이라고 하고요. 전두엽이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후두엽이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축두엽, 이제 두정엽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사엽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전두엽이 이제 종합적인 사고 기능을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보의 중요성을 판단하고 이제 결정하고 복잡한 운동 능력에 대한 강약의 조절 뭐 이런 거 그리고 언어, 사회성 뭐 감정 조절, 뭐 동기부여, 꿈, 추진, 도덕성, 타인에 대한 배려, 뭐 이게 도덕성이 타인에 대한 배려죠. 그리고 어떤 창의적인 거. 그래서 인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 바로 전두엽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후두엽은 이제 시각 중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 기억을 담당하고 시각 기억을 저장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 무엇이 내 눈 안에 들어왔다. 시각 정보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 모양, 위치, 운동 상태 이런 거를 분석해서 아, 사과구나. 이거는 뭐구나라고 판단해서 이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호영 씨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망각하는 남자 이 정호영 씨 같은 경우는 후두엽이 이제 손상됐잖아요. 그래서 선인장을 똑같이 보고서 똑같이 그리는데 내가 똑같이 보고 똑같이 그린 이 선인장이 무엇이냐 그러면 밥그릇인가요? 뭐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이게 후두엽 손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제 정호영 씨는 측두엽도 이제 손상된 거잖아요. 그래서 딸기를 먹고 딸기향을 맡으면서 딸기들을 먹었는데도 무엇을 먹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후두엽과 측두엽이 손상되면 이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측두엽은 청각 중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로 들는 모든 언어를 이제 이해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고 기억하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축두엽 같은 경우에는 미각이나 후각, 뭐 소리, 맛, 향기, 이제 이런 것을 모두 담당하는데요. 이제 이것이 이제 손상되면 이제 맛이나 이제 귀로 듣고 맛을 느끼고 뭐 이렇게 소리 이런 것들을 하면 뭐 환청, 환각 이런 게 생기고요. 이제 기억 장애가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귀가 이제 안 들리기 시작하면 빨리 보청기나 이렇게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바로 이 청각이 안 좋아지면 치매가 일반인보다 10배가 빨리 온다. 이런 통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두엽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머리에 있는 이제 위에 쪽에 있는 것이 이제 두정엽인데, 이 두정엽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아인슈타인의 뇌라고 그래요. 아인슈타인이 이 두정엽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히 컸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공간 지각을 담당하고요. 그래서 전두엽을 도와가지고 이제 정보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만들거나 이런 생각하는 거 이런 것도 두정엽에서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사고 체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뇌에 대해서 두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기억과 관련된 것, 사고와 관련된 것이 이제 대뇌 피질이잖아요. 이제 대뇌 피질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고와 관련해서 이제 기억, 사고와 관련해서 한번 이제 스토리로 한번 이렇게 이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사고, 생각한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우리가 가령 이제 사과가 이제 들어왔어요. 눈으로 들어왔어. 그럼 눈에 시각 정보 눈으로 들어왔으면 이 눈으로 들어온 것이 이 시상 중추가 이제 후두엽에 있다 쪽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두엽에서 이렇게 생긴 거는 이제 후두엽으로 도달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는 바로 사과야. 이렇게 생긴 것들은 사과라고 해 하고서 이제 이 정보, 이것은 사과다라고 하는 정보를 전두엽에 보냅니다. 전두엽에 보내면 이제 전두엽은 이거 맛있는 사과 지금 먹을까? 아니면 나중에 먹을까? 뭐 아니면 너무나 예쁘니까 보고서 그릴까? 이거 사진을 찍을까? 뭐 이런 어떤 판단에 대한 것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과가 아니고요. 가령 플라스틱 사과인 거예요. 모형 사과. 그러면 이제 후두엽과 전두엽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축두엽과 두정엽이 이제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축두엽에서 냄새를 맡아보는 거죠. 이건 사과인데 이건 사과야 라고 후두엽에서 분명히 판단을 했는데,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이거 그러면서 코로다가 이 후각 이건 축두엽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건 너무 차가워. 이건 두정엽이죠. 촉각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후두엽과 이제 축두엽과 두정엽이 이제 동원됩니다. 그래가지고 후두엽과 축두엽과 두정엽에 대한 정보를 전두엽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전두엽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전두엽이 모든 사고, 감각을 종합한다 그랬잖아요. 종합해 가지고 이거는 사과의 모형이구만.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거는 그대로 두고 보기만 할 수밖에 없군.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전두엽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시각적 인지는 어디서 한다 그랬어요? 후두엽에서, 시각 중추가 있는 후두엽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뭐냐면 시각적 인지는 우리가 후두엽에서 한다 그랬죠. 그런데 사람의 얼굴은 후두엽이 아니라 측두엽에서 하게 돼요. 측두엽에서. 그래서 얼굴 중추가 있는 측두엽에서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이 누구다라고 하는 건 후두엽이 아니라 측두엽에서 한다. 그래서 이 축두엽에서 이제 가까운 근거리에 뭐가 있냐면 편도체가 있거든요. 그 편도체가 이제 감정에 대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콩깍지가 씌운다. 그러면 후두엽은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평가는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이 감정이 관할하는 편도체와 이 축두엽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콩깍지가
씌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평면적으로 이제 이걸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기억에 대해서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거는 빨리 잊어버리고 어떤 거는 그냥 지나치고 어떤 거는 좀 오래 가고 어떤 건 굉장히 오래 가는 기억. 바로 이렇게 매 순간 그러면 모든 정보가 오는데 어떤 기억은 아예 그냥 버려야지. 어떤 거는 오래 기억해야지. 만약 이렇게 한다면 사람 인제 심한 말로 돌아버리겠죠. 그래서 인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담당하는 부서가 인제 바로 해마인데 이 기억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해요. 근데 이 해마에 대해서 인제 알아보면 이 해마는 인제 매 순간 이제 우리가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인제 이거를 장기 기억할 건지 버릴 건지 어 어 내일까지만 기억할 건지 이런 것들을 모두 인제 결정하는 게 바로 해마입니다. 그래서 인제 필요한 정보를 오랫동안 기억하는 거 바로 이런 열쇠를 해마가 쥐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인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은 어디서 기억한다고 그랬죠? 이 사엽이라고 얘기하는 전두엽, 후두엽, 축두엽, 두정엽에서 인제 서로 나눠서 기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사엽에서 어떠한 정보가 들어오면 '이거는 무엇이다.'라는 정보를 전두엽에 보내요. 그러면 이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간직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해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해마가 기억하는 방식을 심리학적으로 인제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이렇게 인제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감각 기억을 한번 알아보면 이 감각 기억은 이제 보거나 듣는 정보 그래서 인제 약 1 초에서 2초 정도 아주 짧은 시간 그래서 시각적인 거는 한 1 초, 청각적인 거는 2 초에서 3초 정도 기억하는 요런 기억 단계를 얘기하고요. 이런 감각 기억 단계에서 인제 특이한 거, 특이하고 그냥 범상치 않은 거 눈에 확 들어오는 거. 저건 보통 맨날 보던 게 아닌데 이건 맨날 듣던 소리가 아닌데 바로 이런 거 주의를 준다라고 하는데 주의를 기울인 것들에 대한 정보들만 단기 기억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보는 것을 다 기억한다면 그것 또한 이제 미쳐버리는 인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제 단기 기억으로 간 정보들은 인제 '좀 이 정보가 뭐지?' 하고서 인제 단기 기억으로 가면 20 초에서 한 30초 정도. 그래서 20 초에서 30초 정도면 우리가 인제 그 전화번호를 어떤 것을 대뇌 한 번씩 입에서 옹알옹알하면서 외우는 그런 시간 요런 것들을 인제 단기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기 기억에서 있던 것들 중에서 '아 요거는 장기 기억화해야겠다.'라고 인제 판단이 되는 요런 것들 이제 고런 것들이 인제 장기 기억으로 가면 이런 건 며칠 이상 가는 거 그리고 오래된 거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장기 기억은 이 인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 용량이 무제한이다. 그래서 또 인제 장기 기억에서 서술 기억, 뭐 절차 기억 뭐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데 용량이 무제한이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 기억은 굉장히 써도 되고요. 참고로 이제 단기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세 때 한 2개 정도 순간적으로 2개 정도를 기억하는 용량에서 30 대까지 해서 한 이제 6개 정도까지 이렇게 평균적으로 기억하는 용량까지 발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 이제 요 책에는 이제 안 나오는 내용이지만 한 발 더 나가면 요 당 우리 사람의 뇌 중에서 가장 발달이 인제 늦게까지 발달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더디 발달하는 부위 바로 요게 인제 뇌고 뇌에서 전두엽입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은 이제 30세 이제 40세 50세 돼야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되는 부분이고 특히 우리 인제 기억력 스포츠 우리와 관련된 것은 요 단기 기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해마에 인제 정보가 들어온다. 그러면 인제 중요성을 판단해서 어떤 정보는 단기 기억 단계에서 '아 이거는 그냥 패스해.' 하고 사라지고 어떤 거는 단기 기억까지 가고
어떤 거는 장기 기억으로 오랫동안 남는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는 뭐 해마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 해마가 남게 아니잖아요. 내 거잖아요. 내 해마잖아요. 근데 이제 내 해마가 그러면 요거는 이제 중요한 거니까 오랫동안 기억하자.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의지죠. 이렇게 이제 의지대로 이제 이렇게 움직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의지대로가 아니고 해마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욕망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해서 자동 분류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억력 관련된 것이 이제 장기 기억,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거 오랫동안 기억하는 정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팀장님이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좋아하는 이런 부분들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특징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뇌는 반복하는 정보, 반복적으로 하는 정보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니까 이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인을 무엇으로 보내냐? 한번 쑥 지나간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들어오고 두 번 들어오고 세 번 들어오고 네 번 자꾸 들어와 정보가. 그러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보다 이러고서 이제 오랫동안 장기 기억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뇌는 소리를 좋아한다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요건 왜 그러냐면 인간의 뇌는 이 말하는 거에 맞춰서 이제 진화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거와 귀의 청각은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뇌 자체가 이제 소리에 민감하죠. 이제 소리를 주의를 해야 그게 이제 기억하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체 유전에 대한 그런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 뇌는 최대한 다양한 감각이 동원되는 것을 장기 기억화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 보고 기억하는 것보다는 시각 정보에 소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감각들을 같이 해서 기억하면 오랫동안 기억하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뇌는 감정이 담긴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초등학교 때 어떤 느낌,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때 뭐 상을 받았던 어떤 느낌, 그리고 어떤 첫사랑과 헤어지는 어떤 느낌, 아픈 느낌, 슬픈 느낌, 이렇게 해서 감정이 담긴 것은 오래 기억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일을 기억한다라고 해서 다 기억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감정이 담긴 이런 것들을 기억나는 거죠. 그리고 뇌는 알고 있는 정보와 연결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죠. 아까 이야기할 때 여기 볼펜, 이런 볼펜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는 많지만 요렇게 해서 제가 지금 요거 한 달 동안 썼거든요. 그럼 한 달 동안 쓴 요거는 세상에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쭉 봐도 누가 봐도 이거는 볼펜 이런단 말이에요. 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삼색 볼펜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삼색 볼펜인지 이거 볼펜인지 어떻게 알아요? 처음 봤는데. 바로 이거는 이제 바로 범주화해서 이게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후두엽에서 맺혀서 후두엽의 정추가 저렇게 생긴 건 볼펜이라고 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전두엽에서 그건 볼펜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바로 요런 것을 범주화라고 합니다. 범주화라고 하는데, 이런 범주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뇌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좋아하는 거고요. 또 이제 반대적으로 낯선 것을 경계하는 그런 것도 바로 요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뇌는 스토리를 좋아한다. 스토리가 있어야 기억한다. 이제 요건 이제 지난번에 기적의 기억법에서도 뇌는 스피노자가 이야기한 거자 했다라고 이제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뇌는 스토리. 이거 스토리가 뭐 논리적이다, 논리적이 않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로 이제 이어지는 거를 이제 좋아한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오늘은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지루한 것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관심 있는 분야에서는 이거 다시 한번 이제 기억이 떠올려서 맞아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을 되살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우리가 장기 기억,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꼭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정보들이기 때문에 이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뇌를 평면적으로 이제 봤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종적인 면에서 이제 어릴 때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또 이제 그 망각에 이르게 될 때까지 이제 평면이 아니라 이제 종적인 부분에서 기억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좀 힘내라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